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죠. 어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 아시다시피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 회사 측이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가 예를 들어서 불법 파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 그래도 그거를 오로지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이게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했었죠. 근데 필리버스터 하면 뭐합니까?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워낙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야당이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나서 24시간 후에는 곧바로 표결을 하고 아시다시피 7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사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에 이송되어 있는 법안이 방송사법을 포함해서 노란봉투법 이것까지 해서 6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들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야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낸 거죠. 재의 요구 해라.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부분에 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자, 이렇게 되고서요. 22대 국회, 아직 국회의원 선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5월 30일이 임기 시작이니까 6월, 7월 지났고요. 이제 5월 30일하고 8월 이렇게 따지면 2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2달 넘게 야당의 강행 처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 이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특검, 탄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후에 정부가 공포한 법안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로 국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고 이제 탄핵,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대치,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일이죠. 탄핵 소추안을 표결했고요. 그 다음에 8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무슨 방송통신위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국회가 수사기관입니까? 현장 검증을 하게. 자료 요청하면 되죠. 그 다음에 9일에는, 금요일에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청문회 한다고 그 청문회가 반쪽도 안 되는 청문회일 텐데 저는 거기에 나와서 이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증인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민주당의 지금 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이게 여당의 방송장악이 아니다. 법령의 엄연히 있는 거고 민주당이 불과 3년 전까지 했던 것 아니냐. 법령이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와서 그러면 법령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이 방송장악이라고 민주당이 지금 명명을 한 이 내용이 어떤 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다가 이 특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부결되고 재표결에서도 부결되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내용 하나 1.1획 고치지 않고 다시 올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올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최소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아이디어로 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이런 거라도 이게 해병대원 관련입니다. 그런 거라도 뭔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절충해서 새로운 거를 뭔가 내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거 그대로 내겠다는 거죠. 이 특검 4국조
재상병, 방송장악, 양평고속도로 의혹, 동해유전 개발 이거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내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되더라도 결국 공방만 벌일 것이 너무도 뻔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그거를 여당의 주장과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자기들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관철할 거 관철하고 이렇게 돼서 협의를 해야 조그만 성과라도 있는 거다. 그래야 제로국회를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까?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습니다. 각 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각자 준비해서 낼 것이고 뭐 그렇죠. 그거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야가 협의할 부분들은 최대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 협의하고 있나요 지금? 다 지금 제가 쭉 거론한 이런 법안들은 전부 다 그냥 다 밀어붙이기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에서 한 점도 양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대책이 없습니다. 워낙 의석수에서 밀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런 자세라면 민주당이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무조건 거부권 아마 이러면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국회를 면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대부분의 매체, 방송 이런 데에서 자, 민주당이 192석을 가지고서 하는 게 없다. 맨날 하는 거는 탄핵, 뭐 특검, 뭐 그다음에 일방적인 법안 밀어붙이기 이거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로국회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은 뭔가를 하기 위한 입법 불의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와 방탄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입법 부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힘자랑 아닙니까? 거부권이 뻔한 그런 법안들을 야당과 아무런 절충도 없이 그대로 밀어붙여서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외에 그게 입법부의 역할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대로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폭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폭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낮은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국회에서의 힘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는 쟁점 법안 뭐 본회의 상정 중단하고 민생 법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쟁점 법안도 논의를 해야죠. 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지금 제로국회가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물론 양당의 책임이 다 있죠. 민주당은 뭐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들을 다시 또 재탕 삼탕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야당이 뭐 협의 좀 안 한다, 여당이 좀 협의 좀 안 한다 싶으면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 O냐 X냐 뭐 이것만 요구하는 절충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이런 민주당의 책임. 그다음에 좀 여당에서는 뭐 다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뭐 안 된다만 여야의 역할이 마치 바뀐 듯이 이렇게 하는 양당의 책임이 다 있죠. 그러나 더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총수반으로서 책임을 지고 뭐 국가 전체적인 거는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입법부는 입법 권력은 지금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한테 일체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회가 제로 국회가 되면 만약에 제로 행정부가 되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겠죠. 제로 국회가 되면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못 미친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타협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야가 절충을 해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안 하고 이건 오로지 힘자랑. 힘자랑을 한 결과가 뭐냐? 결국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워낙 야권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다가 제로 국회를 만들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양당 모두 책임이 있지만 민주당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크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벌써 보니까 오는 10월에 헌법재판관 4명인가를 교체하게 됩니다. 지금 탄핵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4명 교체 국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헌재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 마비 상태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이런 것도 다 줄줄이 뒤로 밀리고 그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더군다나 10월, 11월이면 이재명, 이제 그 당시엔 대표가 돼 있을 테니까,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도 마비시키려고 하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제로 국회를 계속 이어간다. 그럴 경우에 그 책임은 민주당이 1차적으로 져야 된다. 이 국민의힘은 2차 책임이다. 그래서 언론이 자꾸 제로 국회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